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 시간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아니 뭐 파이썬이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다루는 내용들인 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임의의 x값 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수식에서 뭐 x를 이용해서 다양한 수식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임의의 숫자나 데이터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위에 파이썬 셀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긴 쉘 모양을 이렇게 생긴 이제 메뉴를 이제 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쉘은 이제 파이썬의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그 결과값을 이제 볼 수 있는 파이썬 실행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두 개의 정수를 가지고 덧셈 연산을 실행하는 결과를 보이는 출력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파일을 실행을 하면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입력을 하세요 라고 하는 요 두 개의 값이 들어가서 실제 입력된 두 개의 합이 구해지는 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다음은 집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입력을 받아서 그래프, 여기서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재밌는 모듈 이름 중에 토털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한테 집의 크기를 그리게 하는 화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면 입력된 값을 실행을 함으로써 그 입력된 만큼의 값을 실행하는 걸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화면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게 하는 창으로.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내용을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소스 강의 자료실 안에 보시면 이 소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소스 안에 들어가시면 강의 폴더 안에 보시면 이 소스라는 게 있을 거고요. 이 소스 안에 보시면 각 챕터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예제 파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 파일을 열어서 이제 볼 텐데요. 지금 본 변수 설정은 예제가 2번이에요. 챕터 2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 챕터 안에 들어오시면 수업 시간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양이 좀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정수의 숫자의 값을 더해서 입력된 두 수를 더해서 보여주는 게 합이 여기 있는 sum.python이라고 되어 있는 요 폴더입니다. 요 폴더가 결국 그 내용을 요 파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이제 파이썬 아이콘 모양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파이썬 아이콘 모양이 잘 생겨져 있으면 파이썬을 잘 깔리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파이썬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했던 설치를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뭐 파이썬의 모양이 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속성에서 요 연결 프로그램을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설정이 잘 안 됐으면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자동 설치를 하시고 기본 설정으로 다 하셨다면 아마 이렇게 파이썬 아이콘 모양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이썬 모양을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제 가만색, 검정색 쉘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걸 좀 글씨를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내용과 같이 첫 번째 정수를 입력을 하래요. 예제처럼 1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두 번째 입력값도 나오라고 하네요. 20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쳤더니 화면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자기가 입력 받을 내용들과 어이구, 제가 정수를 입력 안 했나 봐요. 입력 받을 내용들을 하고 결과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명령이 끝났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파이썬을 직접 실행을 하지 않고요. 쉘창, 아까 봤던 쉘창에서 이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쉘창을 실행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오른쪽 마우스, 앞으로 계속 이제 단축으로 쓰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시면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요 ID 형태로, 편집기 형태로 갈 수 있는 요 상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라고 하는 요 상태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시면 쉘 창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에디트 창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편집 창으로요. 그래서 요 에디트 창이 하나, 편집 창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요 편집 창에서 관련 내용을 실행을 시키면, 관련 내용을 이제 실행하는 F5번 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그때 요 쉘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가지 형태, 에디팅 창과 메모 창과 요 쉘 창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열어놓고 일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작업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을 입력을 하고 200을 입력을 하면 결과창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쉘 창도 그대로 이제 쌓여져서 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쉘 창을 실행을 하는데, 물론 이 방법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왼쪽 하단에 윈도우에서 파이썬 쉘 창을 직접 실행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선정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작성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고요.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디트에 아이딜, 파이썬 아이딜 창으로 뜨면 파이썬을 편집할 수 있는 요 편집기 창이 뜨고, 직접 여기다가 타이핑을 한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고, 이제 요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러닝을 통해서 쉘 창을 불러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쉘 창을 따로 불러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일단 닫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 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토털을 하는, 거북이가 그림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기 랩 1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좀 헷갈리네요, 내용이 어떤 건지. 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1은 랩 1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원을 그리고 끈이네요. 랩 2인가 보아요. 랩 2를 입력을 했더니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집의 크기를
얼만큼 그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여기 있는 토탈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크기를 100만큼 하라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북이가 집을 100의 크기만큼 그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이 이제 변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숫자를 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의 변수의 이름은 뭐냐면 여기 있는 x와 y는 하는 이 부분이 변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뭐고 y는 어떤 거니까 그 두 개를 어떻게 더하라 라고 하는 요 변수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변수입니다. 자, 그럼 토탈도 한번 볼까요? 아까 두 번째였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편집 창으로 이동을 해서 화면을 보죠. 아우, 되게 복잡한데 이게 이제 집을 그리는 모양인가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변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어떤 특정 값을 가져왔는데 그 사이즈라고 하는 값이 그렇죠. 크기의 모양과 여기 있는 요 값들에게 계속 중복적으로 사용이 돼서 결국 저 원하는 크기의 값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변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수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PPT로 돌아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그 결과값을 화면으로 출력하는 이런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데이터를 입력해서 중간에 처리를 하고 그 결과값이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 당연히 이 중간에 이제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그 결과값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상자와 같은 형식으로 실제 이제 메모리상의 이제 컴퓨터에 값이 이제 저장이 되는 값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처리되는 입력 값을 저장해 놓은, 즉 컴퓨터가 이 입력되는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요 입력 값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요 해당 받은 값들은 컴퓨터상의 메모리의 공간에 직접적으로 저장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파이썬에서는 이 변수라고 하는 값을 생성하고 담아 놓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형식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자, 앞에 변수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그 뒤에 는 이라고 하는 기호 부등호를 이용하신 다음에 값을 넣어 주시면 x라고 하는 변수에, 즉 이름표를 상자 안에 x라고 하는 이름표를 하나 붙일 거고요. 그 안에다가 데이터 값으로, 데이터 값 요거죠. 데이터 값으로 100을 이렇게 집어 넣어서 실제 메모리 상에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x가 이제 입력 값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썬에서는 간단한 수식 기호인 는을 이용을 해서 변수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프린터를 우리가 이제 배웠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x는 100이라고 하는 값을 x 안에 집어 넣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여기 점점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실행창에 쉘의 실행 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번에 x는 하고 200을 넣었어요. 자, 물론 요 맨 뒤에 하신 다음에 엔터 키를 치셔야 돼요. 엔터를 땅 치고 그 다음에 그럼 x에 100이 들어갔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x는 200하고 엔터를 땅 쳐요. 그러면 x 값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 명령 함수죠. 프린트 함수를 쓰면 x의 값은 20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변수라고 해도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그 값이 영원 불변한 게 아니고요. 다음번에 새롭게 지정된 값이 나타나면 바뀐 값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실제로 변화하는 숫자 값을 입력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여러 가지 이름 태그만 이용하면 그럼 여러 개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이름으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들어가는 변수의 이름을 여러 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꼭 x, y, z 뭐 이런 것처럼 영어가 뿐만 아니라 뭐 길이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캐릭터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에서 뒤에 가시면 요거에 이제 변수 이름으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 예외를 빼고서는 변수는 아무 이름이나 다 집어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변수를 집어넣고 실제 이걸 변수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x, y, 즉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 두 개의 수를 출력을 하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 빼놓고 간단하게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x는 100, y는 200이라는 정수값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y는 sum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입력을 해놓죠. 즉 여기서도 보시면 수식의 형식으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걸 이것도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값이 요 출력이 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 x, y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sum에 해당되는 요 상자도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된 값이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값, 변수입니다. 자, 그렇게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입문자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equal를 양변이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요. 는은 변수의 값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므로 이제 혼동하지 않도록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는 기호가 우리 수학에서 쓰는 기호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수학에서 쓰는 양변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부등호식에서 배우겠지만 요 는을 두 개를 연속으로 쓰면 요게 이제 실제 같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변수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간단한 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임의대로 실행을 하시려면 왼쪽 하단에 있는 메뉴에서 파이썬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파이콘 쉘을 이렇게 불러오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파이썬이 여기 이쁘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쉘을 실행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윈도우에서 cmd라고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스 창이라고 하는 커맨드 창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때 이제 파이썬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봤던 뭐 x는 10, y는 20,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죠. 프린트,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sum을 하게 되면 sum x 더하기 y, 그 다음에 프린트 그 sum은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요 까만색 화면에 커맨드 창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진 않으시고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파이썬의 이제 id라고 하는 요 모듈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모듈을 우리도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 내용을 열어서 파이썬에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화면에.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봤던 x는 100, y는 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x라고 하는 것은 100을 가지고 y라고 하는 것은 200을 가지는 모듈의 변수들의 입력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는데, 이 변수는 x와 y가 더해진 값이 들어가는 변수의 값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요 화면에서 요 보시면 요 화면에서 요렇게 한 줄이 실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치고 내려가면 요 위에 있는 명령의 한 줄이 그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x 더하기 y라고 하는 값이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um 해보시면 그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프린트하고 이제 sum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그냥 할 때가 있고요. 결과값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요 차이가 이제 크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sum이라고 불렀을 때 요 300이라고 나오는 결과값은 요 데이터, 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프린터를 했을 때의 요 값은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화면에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한 방식. 요거는 그냥 담겨 있는 변수의 데이터 값만 프로그래머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내용.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거나 데이터 값을 반환을 하거나 표현할 때는 요 꼭 프린터라고 하는 요 명령을 입력을 하셔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담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변수와 변수들 사이에 그 값들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변수는 하나만 되는 겁니까? 뭐 다양하게 다른 값들도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변수들의 어떠한 내용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바로 바꿔볼게요. 함수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함수가 아니라 변수에는, 자, 변수를 아까 봤던 x, y 하나의 값이 아니라 문자열의 변수도 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파이썬의 변수는 정수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가능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으로 여기 있는 홍길동의 주소와 이름 값을 name이라고 하는 변수와 address라고 하는 변수로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값이 꼭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와 글자 값도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x에 7을 넣고요, y에 6을 넣으면 그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 x에 7을 넣고 y에 6을 넣었는데 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인데 비교하는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얘는 그냥 7이고요. 밑에 있는 건 따옴표 7입니다. 자, 그 값이 어떤 결과를 놓는지 한번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파이썬을 실행을 해보죠. 여기 보이는 쉘 화면을 이렇게 조금 화면에 맞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밑으로 되게 기네요. 저는 몰랐는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변수의 이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name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변수에다가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변수값을 엔터 빵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라고 하는 한글 값이네.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주소라는 값에다가 한글로 서울시 종로구 1번지 이렇게 한글 값을 엔터 빵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변수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값을 출력을 했을 때 그 입력된 값이 그대로 잘 나온다는 게 좋은 거죠. 프린트 어드레스,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연습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 y라고 하는 값에다가 x라고 하는 값에다가 7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y라고 하는 값을 좀 확대해 볼까요? y라고 하는 값에다가 6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프린트를 했을 때 x 더하기 y 값을 하면 y 값을 했을 때 얼마가 출력이 될까? 그러면 7 더하기 3이 6이니까 13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에다가 글자 7을 한번 집어넣고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이제 따옴표가 작은 따옴표가 있고 큰 따옴표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글자인지 숫자인지를 구분할 때 쓰는데, 요 따옴표 값이 있으면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값은 문자열의 값으로 반환을 해줘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하고요. y는 6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린트 x를 하면 값은 화면에 보여지기는 똑같이 7이라고 하는 값이 보이지만, 앞에 있는 것처럼 프린트 x 더하기 y 값을 하면 6 더하기 7의 값이 아니라 7과 6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7이랑 글자 6을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글자와 글자는 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 개를 나란히 그냥 표현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변수에서 중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기는 13, 여기는 7과 6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 앞에 변수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그 코드를 나중에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이름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뭐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X, Y, Z, I, J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문자열을 좀 길게 해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이름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소문자와 대문자를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로 글자가 같다고 해서 대문자랑 소문자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거나 버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르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은 영문과 숫자로 입력을 하는데 그 영문과 숫자의 연결을 띄어쓰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밑줄을 이용을 해서 그 공백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요 밑줄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구분할 때는 밑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몇 가지 점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또 뒤에 가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로서 이제 좋은 예제가 이제 이렇게 알파벳의 문자로 시작을 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쓰는 것이 이제 가능을 하고요. 그렇게 쓰는 것이 좋고요. 뭐 굳이 어떤 것들을 다르게 비교를 해야 된다면 이 언더바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밑줄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언더바를 이용해서 긴 문장을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도 변수 이름 하나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와 같이 쓰셔도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숫자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붙는 건 되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앞에 붙는 거 있죠. 숫자가 앞에 붙으면 요거는 이제 변수로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특수 기호가 붙는 형태, 샵과 같은 기호.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샵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어떤 다른 식별을 하기 위한 그 특수한 코드 값으로 쓰여요. 나중에 주석 처리할 때 쓰이는데 요 값이 있으면 실행을 안 하게 되는 속성을 가진 키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시지 마시기 바래요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있는 것처럼 한글도 가능해요. 한글도 변수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캐릭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파이썬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글자와 변수 이름을 정할 때 의미 있게 쓰려면 내용이 길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내용이 길어지면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이렇게 만나서 그 값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낙타체라고 얘기하는데 대문자와 소문자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치면서 my new car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있는 new에 해당되는 부분에 바뀌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여기서 끊어지는 형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문자 여기 낙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더바를 이용을 해서 단어와 단어를 구분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느 방법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프로그램을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계속 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일단은 실행은 가능한 형태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순서에 프로세스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한번 했다가 다음번에 와서 수정 보완 혹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되는데 와도 누가 모르는 형태로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 자체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변수를 다시 변수의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값이 변수로 입력이 돼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값이 다시 다른 변수의 데이터 값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혹은 변수의 데이터 값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코어를 다시 스코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변수 이름이 똑같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이건 10일까 11일까? 그렇죠. 앞에서 우리 X 첫 번째 실행했던 내용이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재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10이라고 하는 스코어 값을 받으면 여기 한 줄 실행되는 요 부분이 10이 되는 거고, 그쵸? 요 부분이 10이 되는 거고, 그 결과한 값은 새로 스코어 값으로 지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값을 재정의를 해서 이용을 함으로써 반복적인 일들을 계산하거나 룹을 도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은 나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미리 말씀드리면 for나 while과 같은 반복 조건 할 때 요 형식으로 데이터를 잘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봤듯이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다 출력도 가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x, y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그 값이 하나의 결과값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쭉 보여주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우리 첫 번째 봤던 예제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변수를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요 화면이 많이 내려왔네요. 자, 그러면 요 좀 올려서 쓰죠. 뭐 좀 확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여러 개의 변수를 출력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는 새로운 변수의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주죠. 이제 100이라고 하고요. y는 20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sum 결과값은 x와 y가 더해진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하나씩 부르면 x는 y는 sum은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변수들의 값들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텍스트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게 요 프린트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x의 값을 불러와서 그 값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이대로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쉼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 개의 변수를 적을 수가 있어요. y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이 변수 값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중간에 어떤 법칙이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여기다가 글자를 넣어서 함께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해서 x 값, y 값, sum이라고 하는 값을 쓸 텐데 요 중간에 그렇죠. 다시 쉼표를 놓고 요 사이에 글자 값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서 x와 글자인 한글로 넣어 볼게요. x와 그 다음에 y 예 합은 아이고 합계는 요렇게 땡땡 하나 더 먼저 입니다까지 넣고 우린 친절하니까 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변수와 변수 표현하고는 변수 사이에는 요 쉼표를 넣었고요. 그래서 변수 값이 출력이 되고 텍스트 값이 출력이 되고 변수 값이 출력이 되고 텍스트 값이 출력이 되는 형식으로 프린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을 눌러볼게요. 엔터를 입력을 하면 자, 똑같은 값인데 요 텍스트와 함께 표현되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변수들만 달라진다면 그 값이 또 다르게 표현이 되겠죠. 그 값들이 잘 들어가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걸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보셨죠?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봤더니 아까 랩 되어 있는 예제 파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토탈 그래프를 사용하여 반지름이 100픽셀인 3개의 원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있는 내용인가 봐요. 이대로 실행을 하시면 여기 원이 3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하지만 갑자기 원의 지름을 50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이때 원의 반지름을 변수로 특정을 해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네요. 자, 이 솔루션을 가지고 한번 요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뒤에서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